있습니다. 네. 달라고? 자, 여기 봐주시고. 자, 손을 엄청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찍어. 자, 여기 보시고.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만 찍어, 그만 찍어. 두 번째. 그만 찍고 나와. 자, 여기 보시고.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니, 어찌 지내요? 자,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광양시 화이팅! 감사합니다. 원장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찍으실 분 카메라 드시고 가세요. 그만.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라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이 땅의 민주주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하다 돌아가신 선배 역사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신 민주주의의 상징이셨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활약을 해주고 계시는 윤석천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일인데요. 이제 곧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께 모두 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권양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의에 참석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탁월한 정치 역량을 보여주시고 더불어민주당 조직 사무부총장으로 중앙당의 중요한 당무와 지방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매주 금요일 밤이면 지역으로 내려와 우리 지역 곳곳의 작은 민원까지 직접 살피고 금기 일을 실천하고 계시는, 그리고 다시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어가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위원장이신 권향엽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남도당 위원장이시며 현 여수갑 지역위원이신 주철현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회를 든든히 지켜오신 민주당의 살아있는 역사 김종대 상고문님과 이정문, 김동준, 박노신, 박종태, 서종희, 이평재 고모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인아 광양시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김태균 전라남도 의장님과 전라남도 의회 강정일, 이명석, 박경미, 이현창 의원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김정희 소장님도 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만들어 계시는 최대원 간양시 의장님과 광양시 의원님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덕구 곡성군의 의장님과 곡성군의회 의원님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다음은 장길선 구례군 의회 의장님과 구례군 의원님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다음은 인근 순천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순천시 의원님들 일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정보고회를 위해 각급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협의회장님,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추진단 여러분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향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예비 후보자들을 일괄 소개합니다. 네, 내빈 소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오늘 의정보고회고 또 선거가 앞두고 있는 만큼 좀 약소한 부분은 넓은 안양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에 빠진 내빈들은 다시 중간에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항엽 화이팅! 반갑습니다. 이웃 여수의 주철현 국회의원 이사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군은 축하드립니다. 저도 아직까지 20대 들어와서 의정보고를 못했는데 이렇게 거의 우리 광양을 비롯해서 순천 을지역
또 불의 목성에 정치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모이신 가운데 이렇게 성대하게 의정부에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마디로 부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도 우리 광양시민 여러분께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권양엽 의원은 초선이시긴 하지만은 저는 시장의 뭐 재선이긴 합니다만 저보다 훨씬 정치 경험이 많으신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민주당에서 평생을 일해왔고 청와대 또 국회에서 또 당에서 하여튼 중책을 맡아 일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민주당의 선거 때 가장 중요한 게 조직입니다. 조직 담당 사무부총장이 모든 실무를 다 하는데 조직 담당 사무부총장을 맡아서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고 계시는데 진짜로 완벽한 압승을 하고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권양엽 의원님 뭐 키는 작지만은 정말로 일선 오시면 저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또 어르신들을 진짜 친부모님처럼 잘 모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감명을 많이 받았고 제가 많이 본받고 배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가겠습니다. 지금 전남-광주 대통합이 목적에 이르렀고 아마 2월 중에 법이 통과되고 또 우리 의장님 계십니다만 도의회 시의 동의가 거쳐지게 되면 통합이 규정이 다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권양엽 의원하고 여기 있는 우리 김태균 의장님이랑 목소리 높여서 우리 전남 동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제가 DJ센터에서 협의할 때는 통합 됐을 때 그 주된 청사를 전남으로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만은 또 그 다음에 광주가 뒤집는 바람에 지켜지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도 저희가 전남 동부청사가 광주 상무청사, 무안의 남학청사와 똑같이 균형되게 운영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전체 도 행정 업무나 의회 업무 중에 3분의 1을 이제 전남 동부에서 관장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상징적인 얘기를 합니다만은 더 힘을 좀 보태주시면 더 힘을 내서 우리 동부권의 제일 기간 산업인 철강 석유화 또 광양항 또 해상 운송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방치되지 않고 제대로 살려서 경쟁력을 회복해서 우리 전남의 성장 동력이 계속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결국은 주된 청사 통합시장이 상주한 청사는 안 정해졌습니다. 누가 정합니까? 새로 당선되는 통합시장이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잘 하시게 되면은 우리 동부권의 통합청사가 올 수도 있고 뭡니까? 주된 청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권양엽 의원과 함께 김문수 의원이 오셨는데 동부권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김태균 의장님과 도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동부권에 살아나는 통합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양 화이팅! 권양엽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아주 힘찬 기운과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최하는 국회의원님께 국회의원 암행어사 김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양엽 의원님 제가 막내, 전남에서 제가 막내고요. 생일이 저보다 몇 달 빠르신 거죠. 그래서 꼭 누님으로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남의 유일한 여성 의원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보니까 섬진강 보고 햇빛 보고 뭘 아주 낭만적으로 써놓으셨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항상 이렇게 정치하면 우리가 각박해질 수밖에 없는데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 오히려 우리 남성들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엄마 같은 마음 또 누님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당을 잘 이끌어주시고 또 전남에 다 이제 우리 남자들만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잘 메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순천 광양 곡성굴의 갑을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지역에서 갖지 못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품성 함께
또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서로 뭉쳐가지고 반드시 승리해내도록 저도 잘 하고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권양현 화이팅!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실력 있는 국회의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정치인 권향역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의 미래 권향역 화이팅! 존경하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2026년 병원년 붉은 말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우리 당의 든든한 일꾼 권향역 의원님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당대표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권향역 의원님은 제가 지난 대선 때 광주 전남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함께 지역을 누비면서 권향역의 열정과 진심을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게 되었고 제가 믿고 의지하는 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권향역 의원님을 그래서 대변인으로 제가 임명했고 다시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임명해서 저와 함께 손발을 맞추고 있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권향역 의원님의 의정부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본 권향역 의원님은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온 정치인입니다. 늘 겸손하고 그렇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권향역 의원님이 지역 주민들께도 매우 깍듯하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의 살림꾼으로서 묵묵히 제 소임을 다하는 권향역 의원님의 정직한 정치는 우리 민주당의 큰 자부심입니다. 2026년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대로 대한민국 대전환, 대도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 목표로 향하는 길에 권향역 의원님의 활약도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 전남 광주,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과학, 행정, 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광역권이 구축돼야 균형 발전을 통한 대도약도 가능합니다. 호남권이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남 광주,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호남 지역에는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이제 호남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호남 발전을 답해야 할 때라고 제가 늘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맨 앞에 있는 선두주자가 권향역 의원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권향역 의원님과 함께 민생을 챙기는 정치,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 정치,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답하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권향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모이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두 의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우리 권향역 의원님의 의정부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권향역 의원님은요 오랜 기간 당직자로서도 일했고 또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 경험까지 해본 잔뼈가 굵은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초선이지만 그 경험과 능력은 어느 의원님에 대해서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산자중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정말 든든합니다. 오늘 의정부고회가 권향역 의원님의 의정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그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부고회 개최 축하드리고요. 권향역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권향역 의원님의 의정부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향역 의원님은 저와 산자 위에서 활동하시며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성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계십니다. 특히
광양에 있는 철강 산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산업 현장의 목소리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탁월하셔서 국회에서 늘 믿고 함께하는 든든한 동료 의원님이십니다. 그런 의원님의 한 해 성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의 더 큰 발전을 그려보는 뜻깊은 의정보고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 권양엽 화이팅!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정복입니다. 권양엽 의원님의 의정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양엽 의원님은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로 옮기며 민생과제를 차분하게 정책으로 풀어온 분입니다. 이번 의정보고회가 그간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권양엽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권양엽 파이팅!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균입니다. 오늘 제가 제일 존경하는 권양엽 의원님의 의정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그리고 구례를 위해서 애써오신 우리 권양엽 의원님의 열정과 성과를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우리 권양엽 의원님,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양엽 의원님, 인품이면 인품, 실력이면 실력, 능력이면 능력, 모든 게 훌륭하십니다. 우리 권양엽 의원님을 보유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구는 너무나 훌륭한 지역구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권양엽 화이팅!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주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 만안구 출신 최고위원 강덕구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권양엽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 성과를 오늘 한눈에 보여주는 의정보고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꼭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권양엽 의원님은 주민과 함께 그리고 현장에서 뛰며 약속을 실천해온 의원이십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주민 여러분, 우리 함께 힘과 권양엽 끝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대전 유성구가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당 사무총장으로서 대변인과 조직사무부총장 일을 잘 맡고 계셨던 또 지금 하고 있는 권양엽 의원님의 일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섬세하고 깔끔하면서도 맡은 일은 신속하게 해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의정보고회가 그 성실한 의정활동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권양엽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유명한 해남안도 진도 국회의원 박지원입니다. 제가 광양, 구례, 곡성, 순천 많이 갔잖아요. 권양엽 의원 무슨 행사만 있으면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권양엽 의원한테 여러분들이 잘 부탁해 주세요. 저 좀 도와달라고. 제가 국회의장 한번 하려고 하는데 권양엽 의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권양엽 의원은 우리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평민당에 저와 함께 입당해서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국장, 그리고 지금은 우리 민주당에서 대의원님, 조직담당 부총장. 그런데 저를 잘 안 도와주려고 꼭 압력하세요. 권양엽 화이팅! 서영교 우리 권양엽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일을 너무 잘해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 권양엽. 권양엽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권향엽 의원님 의정보고의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향엽 의원님께서는 거의 매일 전남과 서울에 오가며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작년부터 중책인 민주당의 조직사무부총장 맡으셔서 중앙에서도 큰 역할 하시고 계십니다. 늘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권향엽 의원님, 저는 항상 응원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권향엽 의원님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공유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향엽 의원님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순천, 광양, 곡선, 구례 권향엽 의원님 화이팅!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의 서울 중랑을 국회의원 박홍근입니다. 순천, 광양, 곡선, 구례의 발전은 정책 전문가 권향엽과 함께 권향엽 화이팅!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권향엽 화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바로 이웃 담양한평 영광 장성 국회의원 이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양시 전 부시장 자격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 1호 대변인 권향엽 의원님의 의정보고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또 발로 뛰는 든든한 일꾼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권향엽, 이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정말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권향엽이 만들어갈 놀라운 변화, 변함없이 든든한 힘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권향엽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주화성 국회의원 신정원입니다. 오늘 권향엽 의원님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향엽 의원님은 우리 당의 조직사무부총장으로서 우리 당의 혁신과 화합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면서도 산업통상자원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당면한 산업 대전환을 위해서 그리고 철강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서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일꾼입니다. 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권향엽 의원님이 꿈꾸시고 노력하시는 광양발전과 광양 철강산업의 대전환을 위해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광양시민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권향엽 의원님 화이팅! 광양시민 여러분 화이팅! 반갑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민생배입니다. 권향엽 의원님의 의정보고회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향엽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해온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그 철학을 전남 동북권에서 가장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멋진 분이시죠. 국민의 삶을 국정의 기준으로 삼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과 아주 똑같은 분이시죠. 지역의 목소리가 국정의 중심으로 가는 길, 지역에서 잡을 찾는 정치, 권향엽 의원님이 열고 계십니다. 저도 늘 응원합니다. 멋진 분이십니다. 길은 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화이팅! 권향엽 의원님 화이팅!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목포국회의원 김원입니다. 권향엽 의원님의 의정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국회 산자위에서 우리 권향엽 의원님 옆자리인데요. 옆에서 지켜본 우리 권향엽 의원님은 정말로 순천, 구례, 곡성, 광양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순천, 곡성, 광양, 구례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권향엽 의원님의 정말 진정성,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진심 어린 우리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광양곡성굴의 권양혁 파이팅! 순천 광양곡성군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시열 국회의원 조경원입니다. 70년 만에 지역에서 첫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길을 열어오고 계신 권양혁 의원님의 의정보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권양혁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순천 광양곡성 구례을 권양혁 파이팅!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순천 광양곡성 구례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갑 국회의원 김문수입니다. 권양혁 의원님의 의정보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5년 쉼없이 달려오신 권양혁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실 의원님께 따뜻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권양혁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고무성 장강진유 국회의원 우은주입니다. 권양혁 의원님의 의정보고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를 아우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변화를 성과로 만들어 오신 권양혁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힘껏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을 잇는 든든한 국회의원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화이팅! 권양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양 순천 시민 여러분, 곡성 구례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제가 정말 친하고 존경하는 권양혁 의원님의 의정보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양혁 의원님 하면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현안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실력으로 풀어가고 있는 뛰어난 국회의원이십니다. 권양혁 의원님과 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광양에 포스코가 어려워지자 K스틸법을 제정해서 해결하셨고 곡성구례 현안도 빠짐없이 챙기고 계십니다. 정말 실력과 진정성이 빛나는 정치인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순천 광양 곡성구례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우리에게는 권양혁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구례 잡으신 권양혁, 그리고 우리 시민과 국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내란 청산의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성장과 도약의 미래를 일궈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권양혁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존경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권양혁 화이팅!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권양혁 의원님의 의정보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생 살리는 권양혁, 실력으로 증명하는 권양혁, 임미애가 응원합니다. 권양혁 파이팅! 권양혁 의원님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 의원님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된 등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와 함께 을지로위원회에서 쿠팡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보스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든든한 권 의원께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권양혁 파이팅!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를 국회의원 이정환입니다. 권양혁 의원님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양혁 의원님은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개혁 과제와 현안 발전에 진심이시죠. 권양혁
의원님과 순천, 광양, 곡성구례가 더불어 함께 이끌어갈 미래를 응원합니다. 은항역 화이팅! 순천, 광양, 곡성구례 화이팅!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권영엽 의원님 의정보고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영엽 의원님 일 하나 정말 똑부러지게 합니다. 여러분 작년 국정감사 보셨습니까? 제가 권 의원님과 함께 산자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김건희와 로봇계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 실력으로 2년 연속 우수위원에 선정된 건 물론이고 지역에서는 전남의 현안들을 누구보다 꼼꼼하게 챙기는 분이죠. 오늘 들으신 기분 좋은 성과들 주변에도 널리 자랑해 주십시오. 순천광양 곡성구례 권영엽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의정부시 각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우리 권영엽 의원님의 의정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와 함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권영엽 의원님은 상임위원회장에서 날카로운 진리로 정책의 핵심을 늘 짚어주십니다. 그 카리스마에 항상 감탄하곤 합니다. 또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을 위해서 쉼없이 뛰고 계신 모습에서 진정한 지역 정치인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당의 목소리를 책임감 있게 전달해 주신 점도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든든한 일꾼 권영엽 의원님을 힘껏 응원합니다. 권영엽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성산구 국회의원 허성묵입니다. 권향엽 의원님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향엽 의원님은 저와 함께 산자위에서 뛰는 든든한 동료입니다. 현장에 강하고 정책에 깊이가 있는 권향엽 의원님과 함께하면 순천, 광양, 곡성구례의 미래도 더욱 강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구례의 권향엽 화이팅! 안녕하세요.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이재관입니다. 저는 권 의원님과 함께 산자의원이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비워왔습니다. 언제나 민생을 중심에 두면서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성과로 증명하고 계시죠. 권영엽 의원님 응원합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권영엽 화이팅! 권영엽 의원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의원님이십니다. 권영엽 의원님께서는 삶의 터전에 살리실 겁니다. 권영엽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권영엽 화이팅! 안녕하세요. 전국 소상공인위원장 국회의원입니다. 권향엽 의원님의 의정보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권 의원님과 함께 국회 산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하루 옆에서 지켜보니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권향엽 의원님의 지역 국민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앞으로도 책임있는 입법과 소통으로 현장과 국민을 연결하는 권향엽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 권향엽 의원님 화이팅! 많이 계시는데요. 안으로 좀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 촬영하고요. 네, 두 번째 파이팅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촬영입니다. 정면을 보시고요. 자, 촬영하겠습니다. 앞을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셋, 찰칵. 자, 이번에는 오른손 주먹을 들고 얹혀주시고 제가 권향엽 파이팅! 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파이팅!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자, 마지막으로 양손을 앞으로 흔들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박수.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제가 의정 보고를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광양은 광양대로, 곡성은 곡성대로, 순천은 순천대로, 구례는 구례대로 4번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양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과 당원 동지들을 모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면서 구례에서도 오셨고 순천에도 오셨고 또 곡성에서도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고 또 주일은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그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또 축하 영상을 보내주셔서 좀 지루한 감도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약간 대게 손가락 사이로 쌀쌀한 기운이 손이 시렵다 할 정도의 쌀쌀한 기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꼼지락 봄 기운이 운을 틔우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 맨 앞에 계시는 우리 정인아 시장님, 그다음에 김태근 도의회 의장님,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우리 장길선 의장님도 와 계시고요. 선배 고모님들 다 한 분 한 분 말씀을 청해 듣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뭐 아시다시피 의정 보고에는 중간에 공연이라든가 뭐 다른 것을 하면 선거법에 좀 저촉이 되어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마이크를 한 분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여기에는 지금 현역 의원님들도 계시고 단체장님도 계시고 또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적극적으로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팀 민주 더불어민주당의 각 후보들이 정말 주민 여러분께 사랑받고 또 주민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 팀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제가 대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지금 오늘 제가 의정보고회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의정보고회는 이미 지금 의정보고서를 앞에 준비를 해 있고 또 더러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장 한 장 조금 자세하게 실었고 우리 이 자리에 보좌진들이 와 계시는데 앞으로 잠깐 나와볼까요? 서울에서 오신 보좌진들도 전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은 저 혼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이고 또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저의 손발과 머리가 되어서 저를 움직이게 하는 함께하는 동료들입니다. 함께 저희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지역에서 보좌관 역할을 맡고 있는 박정현 보좌관님, 우리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조금인 비서관님, 우리 또 의정과 여러 가지 저를 열심히 시간에 늦지 않게 다니도록 모든 것을 관리해 주시는 김수환 비서관님, 그리고 우리의 정책과 입법은 거의 이분이 거의 하는데요. 우리 구승모 비서관, 선임 비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윤정천 사무국장님,
이번에 노복계와 김건희의 이 그 로비 관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그것을 어떻게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도움을 줬는지를 집요하게 파헤쳐낸 우리 최하얀 비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진상 어치 출신입니다. 지금 어째서 사는, 그러나 얼굴은 서울 강남 삐린 김지원 비서관입니다. 교회 집사님이신데 오늘 교회를 못 가고 어제도 거의 밤을 새다시피 오늘 이 준비를 해온 우리 박혜영 비서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임 보좌관인 김덕현 보좌관이 있는데 오늘 어머님께서 지금 급히 위급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자리에 인사를 못 드리고요. 또 다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정보고에는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의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과연 지난 1년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보고 또 우리가 지난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인 시간을 보냈는지를 함께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함께 다 참여했습니다. 그 순간들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다짐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국회의원이 특별하게 국정감사라든가 입법활동, 예산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그렇게 대별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금은 낱낱이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4년 4월 달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첫 의정보고를 2024년 12월 28일 날 비상 계엄 선포 후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의정보고를 커뮤니티 센터에서 했었습니다. 바로 그 뒷날 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죠. 모항공항. 그래서 2025년 1년은 시작부터 우리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내란 속에서 더구나 우리 지역에선 그런 참사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4월 4일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현재의 파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매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강진에서 남태령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그 추위 속에서 목소리 외치면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4월 4일 파면 선고와 동시에 헌법에 의해서 2개월 이내에 대통령을 뽑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헌법 4월 4일 판결 이전에 우리 광양지역 광양 중동 시의원 보궐선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우리 이동규 의원을 당선시킨 그런 선거에 또 우리 당원들이 다 함께 했잖아요. 맞죠? 정말 우리가 그런 날들을 보내왔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8월에 딱 되니까 저희 당원 당규상 당대표 보궐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하려고 딱 보니까 엄청난 폭우가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상기온에 의해서 폭우로 굉장한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 예산 수해부터 시작해서 예산, 나주, 광주 북구, 산청, 합천, 가평 이런 곳들의 수해 복구에 우리 당원들이 조금이라도 손을 보태기 위해서 함께 당원들이 애써주셨습니다. 너무나 덥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그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그 아침 8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벽 최소한 3시, 먼 곳은 3시, 그 다음 4시부터 일어나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 맨 뒤에 계신 우리 서영배 중도 의원님 맞죠? 우리가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 구리에서 오신 이승호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로 뭉쳤고 우리의 협동은 빛났습니다. 가장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은 산청이 작년에 그 경상도가 불이 나가지고 봄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산청군 거기서 살짝만 넘으면 바로 구례, 지리산 자락에 구례로 불이 넘어오는 그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가까운 하동에도 불이 많이 나서 우리가 가서 복구 지원도 하고 장길선 의장님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정도의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또 수해가 입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여성위원회도 그렇고 함께 가가지고 8월 한더위 낮 1시, 2시 이 사이에 가서 보니까 먹을 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수해 복구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땀 흘리면서 복구에 힘을 못했고 가스통을 하수구에서 같이 건져내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협동은 정말 빛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또 중앙당에서는 방금 여러분들께서 증언해 주셨듯이 주요 당직 대변인과 중앙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아서 또 소임을 다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 하루하루에 치열했던 그런 기록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은 디테일한 것은 우리 의정보고서에 우리 사실은 방금 함께했던 보좌진들이 되게 욕심을 부렸어요. 제가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뭘 많이 넣으려고 그랬어. 근데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초선이지 않습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글씨도 좀 잘 알아요. 그래도 잘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를 하면서 늘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서 삽니다. 일을 찾고 일을 위해서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정치를 하자 하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호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답이 있다. 그거는 제가 늘상 경험으로서도 생각이 되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그러한 변화를 만드는 일이 곧 제가 생각하는 정치, 생활 정치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협심해 주셔서 자랑스럽게도 그 위기와 위기의 이태로움 속에서도 빛의 혁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재명 국민주권 시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것 잘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출범한 지 7개월이 살짝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신 것 같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이 경제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었던 그 상황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그 덕에 지난 7개월 동안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국정농단을 바로잡는 외교에서도 대외적인 신인도가 하락한 그것을 바로잡는 절박한 그러한 7개월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맨 먼저 했었던 게 경주 에이펙 준비를 위해서 애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될까?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아직 건물도 다 지어지지 않고 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10월 달인데 이게 과연 세계 정상들을 모셔놓고 정말 새만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가슴 조였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매주 경주를 내려가서 그 상황을 점검하다시피 했는데 다행히도 10월 달에 에이펙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쵸? 트럼프 대통령 왔고 시진핑 경주에 와서 이제는 불안한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안정된 대한민국, K민주주의 나라 대한민국을 우리는 세계에 알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한미 정상외교를 회담을 할 수 있었고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걷어냈던 것입니다. 잘했지 않습니까? 맞죠?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거 느낄 텐데 주부들도 이렇게 한대요. 아침에 가족들 밥 먹여서 보내놓고 친구들이랑 전화 한 통하고 자 이제는 나도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 받아야 돼 하면서 유튜브를 턴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맨 처음 했었던 게 국무회의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받는 것을 기존에는 한 번도 제가 4사람의 민주정부의 대통령을 다 모셔봤지만 함께 봤었지만 업무 보고 각 부처에서 업무 보고 하는 것을 공개 생중계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든든하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 공무원들도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고 또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고 믿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 잘하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국회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 AI가 만든 저의 캐릭터래요. 우리 그 조규민 비서관이 만들어 본 겁니다. 예. 그런 것 덕분에 사실은 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일을 합니다만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국가로 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굉장히 발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더 체감을 하실 것입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코스피 지수 2600이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될까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5000을 넘어서서 600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자본들이 묶여있던 자본들이 기업을 돌리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돈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작년 2025년 우리나라의 수출, 대외 수출은 7천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대한민국의 경제도 제자리를 잡아갑니다. 단순하게 이 수치들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 우리 광양과 무슨 상관 하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들의 자녀들의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커다랗게 국정 운영은 수사와 내란에 대한 내란 종식, 수사와 특검과 재판을 통해서 내란 종식을 위해 정리하는 게 한 축이 있다면 또 한 축은 민생 경제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두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국정운영을 해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호남에 대해서 호남의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고, 정청래 대표도 같은 교회를 해서 호남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번에 사상 유례 없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전남, 광주, 전북을 각각 10조 원들이 넘는 명실상부하게 24조 원의 호남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최근에 방금 우리 주철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전남 광주 특별위원회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법이 지금 발의가 그제 되었습니다. 발의가 됐는데 이 통합을 해서 통합시장을 이번 6월 3일 이전에 법안이 2월 달까지 통과되면 통합시장을 뽑게 됩니다. 이것을 왜 하자고 하느냐 하면 1월 9일 날 저희가 대통령님을 직접 가서 만났더니 정말 절박하게 서울구의 수도권의 모든 예산과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급 체제 가지고 도저히 지방 소멸 막을 수 없다. 그런 얘기 다급해서 5급 3특을 하겠다가 국정 과제입니다. 그러니 행정통합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추진하면은 거기에 예산 대폭 내려보내고 권한 내려보내고 공공기관 내려보내고 기업도 내려가게 해서 그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그 자원들이 돌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해남에 국가 AI센터 줬고 나주에 핵융합시설 결정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해상풍력 이런 미래의 동력들 우리 서남해안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렇게 해줄 테니 너네들이 받아서 정말 결단해서 지역 발전시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도 있고 기대도 큽니다. 우리가 이 법안에 320개의 특례를 다 넣었습니다. 이게 다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국정운영도 있고 이 통합이 우리만 되는 게 아니라 대전 충남도 통합을 하고 지금 느닷없이 대구 경북도 통합을 하겠다고 거기는 먼저 의결부터 먼저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기회를 서로 포착하기 위해서 경쟁이 붙는 겁니다. 가장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저는 감히 전남, 광주 특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합하고 그 기회를 일단 확보를 하고 소멸을 막고 그리고 우리들의 일자리를 챙겨가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김태균 도의회 의장님이고 도 의원님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9월 31일 날 있었던 전남 예산정책협의회 때도 그리고 예산 성과 보고회 때도 그리고 당정협의를 했을 때도 대변인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으니까 비공개 회의에도 가서 그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볼 수 있었고 거기에서도 우리 지역에게 가장 아는 곳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요만큼 두꺼운 3개월 동안에 호남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당대표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에 요만큼 두꺼운 게 있는데 내가 어디 걸 보겠습니까? 맨 먼저 전남, 광양, 순천, 곡성, 구례, 을 지역에 해당되는 걸 먼저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생겼습니다. 당대표에게 많은 우리 지역이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광양이 국가산단인데 광양제철이 탄소 중립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하고 글로벌 공급 과잉의 이 3중고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에 좀 처해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하려면은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하는데 광양제철도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환하는데 원료로 쓰이는 수소가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어느 한 기업에만 맡겨놔가지고는 제가 의원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그
광양제철소 가서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한 50년, 2050년까지 걸려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 초고속으로 변하는 산업 현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K스틸법입니다. 작년 11월 27일 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에 앞서서 11월 25일 날 산업자원부로 이게 최단시간에 그것을 획득해내는데 우리 광양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특별교부금 자체가 한 1년에 80억 정도가 더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고 K스틸법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산업화 시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가 5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행계획을 챙기게 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쟁력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챙기게 되면 여기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세제라든가 규제라든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거라든가 국가가 직접 챙기도록 한 그런 것입니다. 조세 감면, 저탄소 기술에 대한 것, 철강특구 조성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한 가지 저희가 또 노력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클러스터가 있는데 소재 부품, 기초 소재 부품에 대한 우리 특구를 좀 율촌산단에 있는 2차 전지 특구를 좀 지정해 달라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인아 시장님 그리고 이거는 또 전남도지사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정인아 시장님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이 제가 혼자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은 이러한 성과를 갖도록 하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광양 시민 여러분들과 당원들이 제안으로 비판으로 민원으로 이것을 챙기게끔 만들으셨고 그것을 토대로 방법을 찾는데 우리 시의원, 도의원님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반영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그 자료를 만들어서 또 제출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단체장님들 그리고 도의에서는 또 도의의 역할, 도청에서의 역할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 같이 이 팀플레이가 되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K스틸법인데 그 외에 우리 광양시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많아서 몇 가지 법 관련되는 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유효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는 거였고요. 청년들 스타트업법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 사업에 청년 창업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고요.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취업하려고 하지 말고 창업에 더 힘쓰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일 전에 또 대책을 발표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순 사건에 대한 것은 최근에 의미 있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라고 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고 항소를 포기해서 우리 광양 곡성 구례에 여순 사건 피해자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공소시효 때문에 이것을 지정받고 그 판결을 받은 시점에 따라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그러한 피해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도록 아예 없애고 당연히 국가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배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종식을 위해서 사면법, 개헌법 개정안,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군인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부당한 그런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위헌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 그것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국가 내란을 일으킨 이런 사람들은 사면 복권을 시키지 수 없도록, 예전에 지금 현재 5.18을 획책을 했고 그 무수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노태우 다 사면 복권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는 법. 그 다음에 그 당내 경선에서 불법한 외부 인사가 최종 후보로 추천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위 말해서 한덕수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 새벽에 이미 당에서 뽑힌 그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었잖아요. 물론 실패를 했지만 그런 것도 부당하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12.3 계엄이 있었을 때 국무위원 회의가 있었지만 그때에 대한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제대로, 모든 기록은, 국무회의의 모든 기록은 기록으로 제대로 남기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도 발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내란 종식과 관련되는 것들, 민생 회복과 관련되는 것들로 나뉩니다. 다음은 국정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국정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여당이지만 작년에 국정감사는 야당처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고 정부의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했었는데, 제가 했었던 것 중에 가장 컸던 건, 여러분들 대왕고래 프로젝트, 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해안에 느닷없이 우리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월 3일 날 특별한 깊은 고민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허망이었고 연말에 결국은 거기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는다를 스스로 최남호 2차관이 에너지 차관이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었는데, 그 과정이 굉장한 불합리하고 비리에 가까운 일들이, 내용들이 자세한 게 많았습니다. 굉장히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제가 4번에 거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4번에 거쳐서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하고 했는데 그게 대한 재반박,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2025년도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결로서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던 것이 이른바 바쉐론 시계 사건인데, 이거는 뭐냐면 경호처에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있고 12월 4일날 경호처에서 이 로봇계, 미국의 고스트 로보스틱 회사의 로봇계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12월 4일날 씁니다. 이 과정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시계 같은 주는 이러한 로비가 있었고, 또 자세히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국가 행사에 2번씩이나 이 로봇계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사실은 홍보를 하고, 국가 행사니까 이게 아리랑 TV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도 하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그 사건 아시죠? 바로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거기서 대한민국 서밋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제품을 홍보하는 서밋에서 이 로봇계를 등장시키는데, 미국의 고스트 로보스틱 그 회사에서 대한민국 경호처가 우리 고스트 로보스틱 이 로봇계를 납품 합격을 했다라고 공공연하게 홍보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 부처가 일개 로봇계 업체에 홍보를 해준 셈입니다. 세계적으로. 그걸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사실 문제 삼았고, 그것이 특별 검사의 조사 대상으로 하는데 성과를 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언론의 관심도 받았고, 그 덕으로 국정감사 우수위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를 드리는 우리 광양시와 관련되는 가장 큰 주요한
입법 성과와 이것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것도 아마 이번에 우리가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호남 예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당에서 챙긴 그런 성과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서도 아예 편성 단계에서 빠져 있었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 약 336억 6천만 원을 더 증액할 수 있었고 그 예산들 중에서는 우리 광양시의 보훈회관을 갖다가 건립하는 예산도 포함시킬 수 있었고요. 당초에 시범사업에서 아웃되어서 앉았었습니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 우리 곡성군 기본소득 2년 동안 기본소득 1인당 15만 원씩 매월 받게 되는 이 기본소득을 줄 수 있게끔 넣는 그러한 성과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신 저 뒤에 강덕구 곡성군의 의장님이 서 계십니다만 굉장히 애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25년 초정 대상도 받았고 포스코 철강협회에서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속노동연맹 포스코 노조에서도 감사패를 주셨고 또 가까운 여수도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위원을 맡아서 작년 2024년 하반기부터 계속 현장에 가서 기업하시는 분들, 노동자들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각각 분위별로 간담회를 갖고 대책 세우고 그 다음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대한 것들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하는 과정에 제가 책임위원을 맡아서 산자위에서 한 그 공로로 석유화학협회에서도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고를 드릴 것은 12월 28일 날 제가 비상 의정보고회를 하고 그 뒷날이었습니다. 오곡장 날이었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새벽같이 나가서 인사를 드리던 중에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속보를 듣고 바로 무안공항으로 갔다가 거기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시신 수습하는 과정들 그 시신을 시편들 다 모아서 해서 장례를 치르려고 나가시는 분들 광주 전남 전체가 하여튼 다 상가집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다 마무리하고 국회에 무안 참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원인 규명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 다른 참사보다도 빠르게 특별법을 만들었고 유가족들에 대한 지휘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그 이후부터 올해는 2026년부터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참사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상규명 그리고 배보상 그리고 추모 등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객기 특위위원도 아닌 그런 입장이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우리 지역구에도 유가족들이 한 4가족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항공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하면서 끝까지 진상규명과 배보상, 추모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양엽 의원님은 어떤 사람이야? 잡아주고 안아주고 반갑게 인사도 해주고 집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살기 편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사람이야. 의원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부모님 파이팅! 여러분 덕분입니다.